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10여일 동안 실시됐던 한미연합훈련이 그제 마무리됐습니다. 네, 북한이 강력 반발하면서 한때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었는데요. 우려와는 달리 별다른 군사 도발은 없었는데요. 이 기간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렇죠.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는데요. 박철영 기자, 김 위원장의 현장 시찰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 이후 한동안 공식 행보를 하지 않다가 20여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평양 도심 보통강변의 주택건설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정비서동지께서는 설비와 자재보장 대책을 제때에 따라 세워 공사를 일정대로 내밀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우산을 받쳐 쓴 김 위원장이 공사장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수행원들이 뒤를 따르는 장면도 보도됐는데요. 지난 3월 착공한 보통강 주택구는 약 5개월 만에 외형을 어느 정도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미연합훈련이 한창일 때 주택건설 현장을 찾았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될 때부터 북한은 비난 담화를 내고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엄포를 놨었잖아요. 북한의 대응이 관심이었는데 김 위원장이 택한 곳이 군부대가 아니라 경제 현장이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심을 다독이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김 위원장은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주택지구를 애돌지 않고 집에서 곧바로 내려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걸음길도 잘 내주고 교통수단 배치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이 이곳을 찾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그만큼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강 주택구는 과거 김일성 주석이 살았던 5호댁 관저가 있는 곳으로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당자리인데요.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도 외형은 물론이고 내부도 계단으로 이어진 복층 구조의 고급 주택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중점을 두는 건설 현장이 또 있죠. 만세대 살림집 건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 3월 착공한 평양 사동구역 만세대 살림집 건설장은 그동안 진척 상황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최근 업데이트된 구글어스의 위성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올 1월만 해도 이렇게 농경지였던 곳이 착공식 직전인 3월 10일엔 곳곳에서 털을 다지는 작업을 하는 게 보이고요. 6월 6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선 대부분 건물이 꽤 높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불과 3개월 사이인데 공사가 제법 진행된 것 같네요. 네, 위성사진으로도 건물 윤곽이 제대로 보일 만큼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30층 넘게 올라간 건물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일부 건물은 아직도 진척이 더뎌 보이는데요. 건설자재 관련 공장에선 연일 만세대 살림집 건설장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과 한남도 피해복구 건설장을 비롯해서 중요 대상 건설장들의 더 많은 시멘트를 원만히 생산 보장하겠습니다. 네, 수해 복구보다 살림집 건설을 먼저 언급하는 게 인상적이네요. 그만큼 역점 사업이라는 건데요. 최근엔 살림집 공사 현장에서 미술 전시회까지 열며 공유하는 모습도 보도됐습니다. 미술 부문 창작가들이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추동하는 현지 습작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공사장을 찾은 예술인들이 건설 현장 모습을 그리고 전시했는데요. 그냥 얼굴 보니까 제 얼굴입니다 지금. 설마 내가 여기 나올 줄 몰랐습니다. 만수대 창작사, 중앙미술 창작사 등 북한의 주요 예술인 단체가 모두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올 여름은 날씨가 참 변덕스러운데요.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다가 한동안 비가 계속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도 당분간 비 예보가 있던데요. 북한 수해 지역은 아직 복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인지 여전히 큰 물 대비와 함께 수해 복구가 연일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인민군 군인들이 군민협동작전,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큰 물 피해 복구를 계속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유독 군을 강조하는 게 눈에 띕니다. 경제 건설 현장 거의 모든 부분에서 북한은 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군은 국가 방위의 주체만이 아니라 건설의 전구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살림집 건설 공사부터 도로 복구, 수해 복구 등 곳곳에 배치돼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당의 명령이라면 오직 알았습니다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 인민군의 투기 기질이고 배짱입니다. 현재 건설장에서는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끝내자고 막 부글부글 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북한이 말하는 이른바 선군절이었잖아요. 특이 동향은 없었나요? 네, 과거 김정일 위원장이 한 탱크 사단을 시찰한 걸 기려 북한은 성군절로 기념하는데요. 여느 명절 때처럼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참배를 하고 성대한 무도회도 열렸습니다. 수도의 여러 곳에서 경축의 춤바다를 펼친 무도회장들에는 경모의 정이 한껏 넘쳐흘렀습니다. 노동신문은 군력은 국력이라며 군의 충성심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군사기술 성과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이제 곧 추수 시기도 다가오는데요. 북한 상황은 어떤가요? 네, 북한 매체는 이번 주 일부 곡물과 과일을 수확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곳은 양강도 대홍단군 밀농장인데요. 보통 밀 수확은 6월쯤 하는데 워낙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요즘 한창 수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 피해로 수확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올해 이거 보시다시피 이 밀대가 젖지 않았습니까? 때 없이 비가 내리다 나니까 지난 시기에 비해서 좀 처졌습니다. 햇살과 더 출하됐다는데요. 역시 지난 7월 폭염으로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서 모든 일꾼과 작업원들이 총동원돼서 가해 작품을 마련했습니다. 네, 박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반발했던 한미 연합훈련은 끝났고 며칠 전엔 한미 북핵 수석 대표가 협의를 갖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성김 미국 특별대표는 북한의 대화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이 카드는 과연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고 국면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우상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열고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달 만에 한국을 찾은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I continue to stand ready to meet with my North Korean counterparts anywhere at any time. 한미 양국은 경색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과 협력을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보건 및 감염병 방역, 식수 및 위생 등 가능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방역 물품, 수해 복구와 질병 예방에 필수적인 물과 약품까지 대북 지원과 관련해 북한에 지금 꼭 필요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북한은 과연 한미 양국의 제안에 호응할까?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를 미뤄볼 때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노이 노딜에 따른 북한의 트라우마가 분명히 컸다고 봐야 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그 과정에서 자력갱생을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고민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봄 우리 정부가 유엔 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 5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코로나 백신 지원 계획도 북한의 비협조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 백신 지원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에 지원을 요청해 지난 5월 아스트라제네카 199만 2천 회분, 이달에는 중국산 시노백 백신 297만 회분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코백스 소속 구호요원의 입국을 수용하지 않아 배정된 백신조차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코백스가 들어올 때 외부 인사들이 함께 오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것 때문에 실제 코백스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와 관련돼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물품은 코로나 진단 장비인 PCR 7대가 전부입니다. 북한은 현재 3만 6천여 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 결과 아직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강력한 봉쇄와 이른바 초특급 비상방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특급 비상방역 체계가 더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통치상에서도 유리하지, 계속 수급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받아서 놓는다? 그거는 북한이 안 하는 것만은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후에 계속 그 수급을 받기 위해서 뭔가
또 백신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 백신 외교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하지만 델타 변이로 코로나 장기화가 분명해지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약 없는 국경 봉쇄로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 무역과 대외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백신의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북한은 최근 10개월 만에 중국으로부터 의약품 300만 달러어치를 수입하는 등 국경을 넘나드는 교역량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중 간의 교역 그 규모가 특히 이제 북한의 수입 규모가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거의 한 50% 이상 가깝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 규모의 확장이라는 거는 어쨌든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다 보고 1차적으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라는 이제 의도를 보여주거든요. 북한이 지난달 처음으로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 보고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식량난과 상하수 시설, 에너지와 의료 설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어려움을 시인하고 우호적인 나라와 협력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자발적으로 또 제출까지 했잖아요. 북한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대부분 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이 간접적으로 뭐 공유하는 형태로 해서 그 지원을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북한이 충분히 받을 용의가 있겠죠. 한미 양국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안하면서 비핵화 진전과 같은 전제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의 거부감을 고려해 동북아 방역 협력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경제난으로 한계에 봉착한 북한으로서는 한미 양국의 거듭된 성의를 더 이상 뿌리치기보다는 대북 지원을 마중물로 대화에 나올 시점이라는 전망도 가능합니다. 성김 특사의 방안을 포함해서 외부에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가 실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 북한이 안고 간다면 상당한 부담이 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그런 출발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미 합동훈련 종료와 함께 본격화된 대북 지원과 대화 제의가 한반도의 오랜 경색을 풀 계기가 될지 북한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오상현입니다. 낮엔 좀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확실히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려나 싶은데요. 찬바람 불면 뜨끈한 찜질방 그리고 온천 생각 많이 나죠. 네, 맞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온천이 만병통치약처럼 통하기도 한다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자연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의사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양의 쪽도 공부하셨죠? 네, 저는 북한에서 고려의학을 전공을 했고요. 졸업한 다음에 내과 의사와 저학과 의사를 하다가 탈북을 했으니까 양 한 방울 다 한 셈이 됩니다. 네. 예, 저는 그 학부에는 한의학을 공부를 했고요. 졸업 후에는 생리학 교실에서 한의학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김정선 원장님은 특히 조선시대 임금님들 건강 비법에 대해서 조예가 깊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위 논문이 이제 그 조선조 왕들의 어떤 질병을 알아왔는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어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 이후에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사실 의대 가는 것만도 힘든데 여러 가지 공부를 다 하시고 이 진맥 한번 짚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네.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제일 못해서 아쉬운 게 있죠. 바로 찜질방 가거나 사우나 가거나. 맞습니다. 네. 뜨끈한 물에 몸 담그고 그렇게 지져야 좀 피로도 풀리고 그러는데요. 네, 날이 추워지면 더 생각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저보다도 이렇게 한의원에 찾아오시는 그 환자분들께서 주로 사우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또 한의원을 많이 찾아오시고 하니까 그분들께서 지금 사우나를 못 가시니까 굉장히 좀 아쉬워하시죠. 네. 예, 저도 평소에 사우나 많이 다니고 이제 이렇게 찜질방 다니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피로도 풀리고 이제 모두 이제 몸도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돼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 찜질방, 사우나 문화가 사실은 온천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우리는 온천 잘 못 가는데 북한은 공식 행사에서 이 온천에 가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는 노병대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온천욕 하는 모습도 방송이 됐습니다. 네. 북한은 사실은 온천에 간다는 것을 요양하러 간다, 휴양하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표창 받아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서 휴양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노병대에 참가하셨던 분들을 배려 차원에서 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복지시설이자 요양시설인 온천. 최근에는 과학 영화에도 소개됐는데요. 네, 서해안 남포시에 있는 용강 온천인데요. 전설도 내려온다네요. 상처 입은 산새들과 짐승들이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온천욕을 하면서 네, 무엇보다 온천 치료 방법과 효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합니다. 온몸욕, 수영을 배합한 운동욕, 독수욕, 국소욕, 흡입욕, 관수욕, 음천법, 초음파 치료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는 용화염천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다른 광천에 비하여 뚜렷하므로 고혈압 치료에 널리 쓰인다. 네, 화면에 나온 조선자연치료자원 총감은 총 5권인데 북한의 온천을 비롯해서 광천, 산천수, 기후 등을 총 집필한 책이라고 하네요.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연 치료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김일성 때부터 북한 그 보건의료 기본 이념 자체가 뭐 증상만 치료하는 인위적인 이런 치료보다 뭐 좀 자연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이 방법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고혈압 1기 또는 2기, 신경통과 당뇨병, 관절염, 담낭과 담도의 염증 및 기능장애,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효능 효과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온천이 무슨 종합병원도 아니고요. 한국에서는 온천을 그냥 휴식하는 그 정도로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 북한은 온천이라는 그 자체가 거의 준의료시설과 똑같습니다. 우선 온천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정하는 것이 한국은 아무나 갈 수 있지만 북한은 병원 같은 의료기관이 그 티켓이 나와요. 병원에서 온천 티켓을 준다는 게 상당히 좀 신기합니다. 치료를 하던 도중 이 만성 질환은 온천이나 뭐 이런 그 약수가 있는 이런 곳에 가서 좀 휴식을 취하면서 건강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할 때는 그런 환자들한테 티켓이 가고요. 그 온천 시설, 그 휴양 시설 자체 의료진들이 다 배속이 돼 있습니다. 거의 준의료 시설이죠. 뭐 큰 곳에는 의료진들이 내과만 있을 뿐 아니라 뭐 피부과도 있고, 그다음 응급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심지어 치과도 있거든요. 네, 느낌으로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정말 이색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온천욕을 질병 치료에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네. 남한하고 이제 북한하고 다른 점은 이제 남한을 보면은 북한만큼 적극적으로 질병 치료에 온천욕을 이용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북한이 이제 국가 주도로 온천욕을 어떤 그 국가 의료 시스템 안에 이제 넣어서 이제 이용해 오고 또 선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북한이 이렇게 온천을 통한 자연 치료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의 시설도 열악하고 의료 환경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그런 쪽으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 정부에서도 좀 더 그 건강에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다 보니까 자연 치료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시설들을 잘 갖춰 놓음으로 해서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하면 그로 인한 또 이득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도 사실 예전에는 온천 많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천으로 신혼여행도 많이 가셨었잖아요. 국민 배우 최불암 선생님도 예전에 신혼여행으로 뭐 온천을 갔다 뭐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네.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북한은 신혼여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이 신혼여행으로 온천 같은 그런 휴양지에 간다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과거로 올라가면은요.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도 질병을 치료하러 온천을 갔었다면서요. 기록에 따르면은 태조 임금의 경우에는 대략 한 10번 정도 이제 질병 치료를 위해서 온천에 갔다고 그래요. 1433년에 이제 세종 임금이 온천으로 이제 온양으로 이제 온천욕을 하러 가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세종이 그 눈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고 해요. 그간의 피로가 겹친 탓이옵니다.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온양에서 이제 그 효험을 보게 되자 그 온수현을 온양군으로 승격을 시키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 세종대왕님이 온양군으로 승격시킬 정도면 꽤 효험을 보신 거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같아요. 그래서 온천이 정말 효험이 있는 걸지 뭐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온천 성분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어느 정도 일정한 의학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이제 물리적인 효과인데요. 네. 근육통이 있어서 물리치료를 갈 때 이제 먼저 핫팩을 대는 것처럼 이제 따뜻한 물에 이제 몸을 담그게 되면은 일단 몸의 어떤 근육이라든지 관절의 통증이 완화가 되죠. 두 번째는 그 온천 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 효능인데요. 대략 뭐 유황이나 어떤 그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유익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어떤 그 질병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요즘 온천도 그렇고 찜질방도 그렇고 잘 못 가잖아요. 집에서 반신욕 같은 거 하면서도 그런 효과를 분명히 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북한 주민들은 사실 뜨거운 물도 쓰기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더 온천에 대한 마음이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은 뭐 이런 온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갈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크지 않을까. 만약에 이용을 한다 해도 북한은 뭐 여행 자유가 없고 또 교통이 또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온천이 발생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좀 더 혜택을 볼 수가 있지만 아주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용이 그렇게 편안하진 않습니다. 그 주변에 동네에 온천이 없으면 온천욕을 잘 못하겠네요. 그럼요, 못합니다. 김지훈 원장님 북한 계실 때 온천 혹시 가보셨나요? 혹시 표창을 네. 받고 가셨나요? 아니면 질병 치료차 가셨나요? 저희는 뭐 제가 살았던 곳은 함경북도 청진이고요. 그 가까이에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경송 온천이 있습니다. 주울 온천이고요. 거기 물은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 주변에 그 김일성 특각도, 김일성 휴양지도 사실은 있고 그렇거든요. 기본적으로 경송 온천은 부인과 질환, 불임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염증 치료, 관절, 소화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에는 온천이 얼마나 많을까 궁금하거든요.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는 36곳의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온천이 이 김지훈 원장님이 가보신 경성 온천, 용강 온천, 또 양강도 내곡 온천,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양덕 온천이 있는데요. 최근 노병대회 참가자들이 갔던 곳이 바로 양덕 온천인데요. 여기는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2019년에 지어진 곳이죠. 온천김이 무럭무럭 나는 온천수에 달걀구룩을 들여놓았을 때의 그 기분 또한 이유 다릅니다. 온천물에 달걀 삶아 먹던 시절 그립네요. 네, 그러니까요. 요즘은 찜질방 달걀도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온천 치료 시설이 큰 규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기치료, 물리치료, 체육치료 등 인공물리치료가 결합돼 있으며 요즘 코로나19로 뭐 온천은커녕 사우나나 찜질방 가기도 힘드니까 지금 화면으로나마 이 온천 그림을 보니까 좋기는 한데요. 예방, 뭐 진단, 치료, 그다음에 관리 이런 전체를 다 온천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 너무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물음표도 들거든요. 북한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질병 치료에 충분한 의학적인 치료를 받고 거기서 이러한 그 좋은 온천 시설을 질병 치료에 이용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이나 그런 상태가 있고 또 온천으로 이렇게 느긋하게 관리해야 될 상태가 있기 때문에 온천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온천만으로도 또는 그 온천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만이라도 온천의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온천뿐 아니라 북한이 자연 치료로 강조하는 게 또 있는데요. 바로 감탕 치료와 약수라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통일 전망대는 우리 국토의 한가운데 정중앙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한반도의 배꼽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죠. 강원도 양구가 바로 그곳인데요. 이곳에는 특별한 조형물과 인공 섬도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국토의 최동단 독도, 그리고 최남단인 마라도, 북한에 있는 최북단 함경북도 온성과 최서단 평안북도 용천, 위도와 경도상으로 한반도의 극단을 차지하는 이 네 곳의 중심, 국토의 정중앙이라는 강원도 양구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정중하긴 이제 그런 이제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통일 한국의 정중앙이라는데 사실은 의미가 많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또 그렇고요. 한반도의 배꼽이라고도 불리며 코로나 이전인 재작년까진 이른바 배꼽 축제가 매년 열리던 곳. 그 양구 내에서도 정확히 한반도 정중앙 지점엔 이를 알리는 조형물이 곳곳에 들어서 있었는데요. 그중 지리적 위치를 숫자로 나타낸 게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우리 한반도의 가장 가운데 정중앙 지점입니다.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동경 128도, 북위 38도라는 정중앙 좌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38선 정중앙 지점에서 휴전선이 있는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나타나는 양구 통일관. 1990년에 발견된 제4땅굴로 가는 길목이자 전쟁의 역사와 남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곳인데요. 이 앞에 벌거벗은 채 인사하는 사람의 조각상이 6m 높이로 웅장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양구 출신의 유영호 조각가가 8년 전 국내에선 처음으로 설치한 이른바 그리팅맨입니다. 이 그리팅맨은 남북 화해와 이제 한반도의 평화통일 염원을 위해서 설치를 하신 거예요. 예. 뭐 청소년들도 여기서 뭐 연출을 해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촬영하는 곳입니다. 예. 2012년 지구 반대편 우루과이를 시작으로 양구, 연천, 베트남, 에콰도르, 멕시코 등 지금까지 국내외 13곳에 대형 그리팅맨이 들어섰는데요. 국가와 인종, 문화를 초월한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식 인사법으로 평화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이 작품이 세워지기 어려운 곳이 어딘가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이 북녘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북녘 땅에도 같은 그 마주보는 위치에다가 꼭 작품을 같이 세워서 남북 구성원이 정말 마음을 내서 서로 인사하는 장면을 꼭 연출하고 싶다. 양구의 그리팅맨이 인사하고 있는 방향으론 펀치볼이라 불리는 곳이 펼쳐집니다. 높은 산봉우리들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한국전쟁 때 남북의 고지전이 치열했던 곳인데요. 외국 종군 기자가 움푹 파인 화채 그릇 같다며 붙인 영어 이름으로 지금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이 펀치볼을 둘러싼 남한 최북단의 둘레길은 최근 국내 첫 국가 숲길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그 둘레길을 따라 다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8호호가, 그 호수 한복판엔 한반도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공섬 한반도섬이 나타납니다. 도보로만 가능했던 한반도섬 진입을 더 극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짚라인. 다른 데도 이제 물론 이제 짚라인 즐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는 특히나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평화 통일을 5천만 명이 외쳐주면 우리나라 통일이 된답니다. 짚라인을 타면서? 짚라인을 타면서 외쳐주면. 예. 그래서 외쳐봤습니다. 평화! 평해! 호수를 가로질러 750m를 내려가면 금세 한반도섬의 북한 땅에 도착합니다. 제가 지금 짚라인을 타고 내린 이곳은 한반도섬, 이 한반도섬에서 개성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곳 개성에서부터 한반도 전역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있는 인천엔 보트 선착장이, 그 옆 서울엔 현대식 카페가 최근 문을 열었고, 광활하게 펼쳐진 녹지 한켠엔 서울의 상징 해치상이 세워졌습니다. 해안을 따라서는 버드나무가, 버드나무 양자의 양구라는 지명이 유난히 버드나무가 많습니다. 강아지가 뛰어놀던 중앙 백두대간엔 숲길이 조성돼 있고
그 백두대간을 따라 내려가니 지리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통하는 다리.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아니, 제주도 1번. 뭐가 좋으세요? 여기 오실 때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내수면의 한반도. 제주도는 한라산 모형과 함께 제주에서 직접 기증받았다는 돌하르방과 현무암으로 진짜 제주 같은 분위기를 한껏 뽐냈습니다. 경상도 쪽에선 울릉도와 독도에 가볼 수 있는 다리가 이어졌는데요. 독도에선 태극기가 힘차게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경북 안동 주변엔 하회탈 모양의 정원이, 그 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산줄기 태백산맥을 포함한 백두대간을 따라 올라가면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해발 2,744m의 백두산이 등장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처음 접하는 신선한 경험입니다. 특색이 있죠. 흥미도 있고, 그러니까 애기한테도 여기가 어디다 뭐 얘기해 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남북 접경 지역에 있는 한반도의 한 복판 정중앙엔 이렇게 또 다른 한반도가 있었고, 이곳에선 사람, 동물 할 것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남북을 오가며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또 즐길 수 있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농부 같은 거 아니야? 메뚜기 이런 뭐 곤충일 것 같은데요. 잔디깎기. 저도 풀 깎는 뭐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북한말 풀잡이는 농작물이나 과일나무 재배에 해를 주는 잡풀들을 없애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북한말 풀잡이와 유사한 말로는 김매기를 들 수 있습니다. 엄마 김매기가 뭐야? 되게 달라요. 한국말이랑 그거랑. 우리나라 언어를 알면 알 수 있겠는데 그냥 북한 언어만 따로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무더위가 꺾인 건 다행이다 싶은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비 예보가 있다는데요. 피해 없도록 대책 잘 세워야겠습니다. 네,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건강관리 특히 유의하시고요.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